B가 10원도 없어서 내가 이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실채권으로 인정이 되면 3천만 원은 그냥 법원에서 없는 걸로 해줍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파산 통장 내역 중 정말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을 진행하실 때 통장 내역, 보통 개인회생은요 법원별로 과거 1년치에서 2년치, 개인 파산은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치, 약간 문제되면 10년치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통장을 내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장을 다 냅니다, 거래 내역을. 그런데 특히 정말 중요한 이것, 이렇게 타이틀 잡은 거는 내 통장 내역에서 개인 김땡땡한테 돈이 나가고, 이땡땡한테 돈이 나가고, 오땡땡한테 돈이 나가요. 이렇게 개인 간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개인 간 이체 내역이 있으면,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그 A라는 신청 채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A가 B라는 어떤 개인한테 3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체 내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거. 자, 첫 번째, 법원에서 자, A가 너 신청 채무자 B한테 3천만 원 보냈어. 자, 소명해봐. 어떤 명목이야? 그러면 A가 어떠한 이유를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못 대요. 이제 이런 케이스는 많아요. 막 자식한테 막 망하기 전에 돈을 막 준다거나, 뭐 나 망하기 전에 있는 돈 숨기거나,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은 개인 재산을 은닉해 된다거나 아니면 개인 재산을 다른 데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에서는 신청 채무자 A가 B한테 3천만 원을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이 3천만 원, 어디다 쓰는 소명 못해? 그럼 너 이건 개인 재산이잖아. 그럼 넌 무조건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해. 그러면 신청 채무자 A는 내 소득, 최저생계 주장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소명되지 못하는 개인 간 이체 내역은 전부 다 내 개인 재산을 잡고 그것보다 더 많은 변제를 하라고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 파산은 어떻게 되냐? 그 3천만 원에 그거 너의 재산 은닉에 놨잖아, 네가 다른 데 놨잖아, 이렇게 미리 보고 그 돈을 3천만 원을 법원에 투입하고 개인 파산 진행해, 이렇게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A가 B에게 3천만 원을 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너 소명해봐. 그러니까 A가 B한테 법원에 소명하기를 제가 옛날에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은 겁니다, 소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편파 변제가 됩니다. 편파 변제.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내가 내 통장에 3천만 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안분배당하게끔 가져가게끔 하는 게 우리 개인회생 파산 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B한테 3천만 원 탁 주고 개인회생 파산 딱 들어가.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편파 변제입니다. 이것도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래 3천만 원 너 갚은 거 아니야. 부인권을 행사해서 너는 3천만 원 네가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 그러니까 너는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 무조건 3천만 원보다 많아야 돼. 이렇게 해서 변제계약 만드시오. 개인 파산은 너 3천만 원 그 편파 변제 우리 부인권 인정 안 해주겠어. 너 3천만 원 네가 갖고 있는 걸로 해. 법원에 투입해. 그래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신청 채무자 A가 B한테 돈을 이체해 준 게 법원에서 소명해봐 했더니 A가 법원에 이렇게 소명하는 거예요. B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이렇게 소명. 그러면 A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거죠. B한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대여금 채권도 내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내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재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개인 재산으로 잡게 되면 개인회생금은 무조건 너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갚아. 개인 파산도 너 3천만 원 개인 재산이 있네? 그러니 3천만 원 법원에 투입하고 개인 파산 진행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여금 채권을 잘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장 내역에서 개인과 3천만 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 나 B한테 3천만 원 빌려준 거 맞습니다, 판부 판사님. 그러나 B가 10원도 없어서 내가 이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실채권으로 인정이 되면 3천만 원은 그냥 법원에서 없는 걸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인정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문성 있는 사무실들은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든 만약에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착수해서 채권 회수를 해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신용조사 여러 가지 해봤더니 10원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까지 소명이 돼서 법원을 입증시키면 그때 부실채권으로 3천만 원 인정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여금 채권, 예금 이체 내역에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노력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통장 내역 중에 개인 간 이체 내역 각가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들에 따라서 개인 회생이건 개인 파산이건 절차 과정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